자,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에 북한에 대한 중대 발표를 깜짝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별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 때문에 제가 새벽에 나와 있었고 우리 국제부 조근 기자가 저한테 이 딱 성명 나오자마자 첫 보고가 이랬습니다. 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희가 낚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을 정도로 중대 성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혹시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건가? 강력하게 나가나? 아니면 반대로 깜짝 전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결국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하면서 여기랑도 북핵 얘기했다. 여기랑도 비핵화 얘기했다. 이 나라와도 얘기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자랑하는 거에다가 오히려 한미 FTA가 재앙이라는 부분이 귀가 솔깃할 정도로, 눈길을 끌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자, 중대 발표라고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진에 비하면은 중대 발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데 익숙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화법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 발언에 이어서 백악관까지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혹시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트럼프식 과장 화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트럼프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걸 너무 크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조금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참모들과의 수기 끝에 좀 조정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태를 봤었을 때 이번에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북한을 테러국에 이제 재지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북한, 미국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대화가 오고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순방하는 중에 트위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밝힌 입장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식의 유화책이라고 하는 암시를 미국 내에 머물렀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으로 북한과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찬물을 껴안는 어떤 언행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조용히 그냥 별 내용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고 박사님, 이 major statement 이 어원을 좀 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중대 발표죠. 예. 근데 트럼프가 한국 언론 낚으려고 중대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 이 중대 발표라고 하는 게 아시아 순방 결과 보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워낙 우리 처지가 아주 예민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측이 나왔는데 그 추측이 된 내용들이 별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이거 내용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언론이 다소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데 동의했고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쌍중단 이거 효과 없다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아주 없는 얘기를 거짓말로 지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뉘앙스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쌍중단 요구가 효과 없다고 하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면 이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중국의 핵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약속했다고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이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원유 중단이라든지 하는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로 압박을 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 평화적 방법으로.
예. 이게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었는데 여기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의 설명은 그러한 논의가 시진핑과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에 동의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너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지난 60일 동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내용,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60일 동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잠잠합니다. 아시아 순방 과거 이 성과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고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중국과 일정 부분 물밑 협상이나 접촉이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셉 윤 육자 회담 미국 대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9월 중순부터 60일간은 일단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그 60일 후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쌍중단이죠. 예. 너무 이 북한의 도발이 격해지고 또 미국과의 이제 말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국무부가 지향하는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이제 가능성, 시작조차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일 동안 일단 쿨다운하고 대화의 이제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것이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조용히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대화가 계속 있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계속 진행되었는가 이거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비행기 안에서 굳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대화가 진행은 되는데 북한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약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나가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전제는 무조건 비핵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중단은 안 된다. 프리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2009년에 냉각탑, 여면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좀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 희망적인 사인을 보였고 그 결과가 이제 테러 지원국 제정에서 이제 북한을 제외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돌린다면 이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마지막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수를 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6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시아 순방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자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 발표다, 이야기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게 내일 북한을 방문하는 숭타오 대사. 우리 통일부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일단은 그 외부적인 모양만 보면 19차 당대회가 끝나서 그 전에 베트남, 라오스에도 같은 인물을 보내서 특사로 보내서 설명했었습니다. 중국이 원래 당대회를 하면 특사를 주변국에 보내서 설명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대외연락부장을 지금 북한으로 보내는 게 아주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숭타오 특사 대외연락부장이 가는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중해서 시진핑과 만났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나라의 정상과 얘기한 직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성명에 혹시 대화 관련된 게 담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숭타오 특사가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의미는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대외 성명이 조금은 내용이 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대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가서 아마 그리고 직급은 뭐 그전에 갔던 유인산이 정치국 위원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격이 낮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숭타오가 시진핑의 꽤 친한 측근이고 대외연락부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직급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보이고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얘기를 속 깊은 대화를 하느냐 그게 아마 이번 그 북핵 국면의 아주 중요한 승부처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는 일절 아무 얘기가 없다가 미국 돌아가면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국 경제계나 뭐 미국 유권자를 향한 좀 헷갈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민을 위한 이야기인지 미국 국민들을 향한 이야기인지. 트럼프는 엄연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권 대부분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유권자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야말로 자기네 국익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미국에 돌아갔기 때문에 또 자기를 지지해줬던 지지 세력들에게 어떤 선물 보따리나 이런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점수를 따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의 행태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우려를 나게 했던 부분이죠. 우리나라까지 와서 예. 저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는 예상과는 달리 외교적 관례를 잘 따랐고 어떻게 보면 점잖게 예. 많이 대해줬고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조금 가벼운 어떤 행태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왔었을 때는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진중한 모습만 계속 보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내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라고 의아할 정도로 진중하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앞으로 또 그러니까 아시아 순방을 했었을 때 그런 모습만을 보여줄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면 안 될 거고요. 역시 미국 국내의 정치를 위한 어떤 자기의 득점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아마 행태는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 박사님. 네, 국내용이죠. 예, 그래서 미국 국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제한적 무역 협정을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세게 보이지만 그 전에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FTA 관련해서 폐기를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이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재협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톤다운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미 이 양국 정부 사이에 재협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협상하고 관리 가능한 이슈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게 된 게 결국에는 사드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선 뭐 3불, 뭐 3노를 통해서 이 사드 문제가 봉합된 줄 알았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문 대통령 회담에서 단계적 처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문제 단계적 처리, 뭐 단계적으로 뭐 없애려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계적 처리를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회담할 때도 이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또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직 북미 회담이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이제 방어를 위해서 들여온 미국의 사드가 어떤 중국과 한국이 합의할 수준 그런 여건도 아직 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아직 떠 있으니까요. 예. 사드 문제도 계속 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봉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뜯으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해석의 칼자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레버리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이죠. 예. 단계적인 해결이라는 것 말을 하면서 단계적인 것은 최종 목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최종 목표는 결국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사드를 철수를 요구한다. 그것이 최종 요구다. 이 입장에서 아직 양보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중국은 강경화 장관의 산불 발언이 자기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1단계예요.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철수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리커창이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발 그렇게 빨리 만들어달라.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게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사드를 놔두라고 해도 철수시킬 거예요. 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을
비핵화로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리커창이나 시진핑한테 제발 당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켜달라. 그러면 사드 갖고 있으라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겠다라고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를 어떻게든 조금 이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이고 이렇게까지 온 데는 당신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예.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드 문제를 사실 우리가 지렛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겠다. 정부에서는 뭐 이런 방향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JSA를 통해서 북한 병사가 귀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께서 우리를 조준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총알 몇 발이 넘어왔으면은 비조준 사격이라도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대응을 못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저께 그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언론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 국민들도 좀 우려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 JSA 관할 구역 자체가 우리 군의 어떤 관할권이 아니고 그것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면피형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전 수칙을 보면은 직접적인 위해를 상황이 아니었었을 때는 교전을 하거나 응전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 하기 위해서는 또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상황이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아마 우리 이제 군인들은 그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교전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럼 근본적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고칠지 말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걸 미시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교전을 하지 못했느냐, 응사를 하지 못했느냐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하면 괜히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어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긴급한 상황, 예. 대한민국의 영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 소장 말씀하신 이른바 전문가들의 시각이 대통령의 그 관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측으로 총알이 날라오고 있으면 최소한 그 지원 어모사격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죠.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매뉴얼이 있고 뭐 원칙이 있다면 빨리 뜯어 고쳐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사실이 어땠냐라고 물론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눈높이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정치인들이 지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지 네. 군인들이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대대장께서 낮은 포복으로 갔었는데 집차 같은 거를 이용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군인들이 정말 전쟁을 대비한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내용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언론이 다소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데 동의했고 예.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쌍준단 이거 효과 없다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아주 없는 얘기를 거짓말로 지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뉘앙스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쌍둔단 요구가 효과 없다고 하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중국의 핵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약속했다고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이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원유 중단이라든지 하는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로 압박을 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 평화적 방법으로. 예. 이게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었는데 여기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의 설명은 그러한 논의가 시진핑과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에 동의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너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갔다면 지난 60일 자,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에 북한에 대한 중대 발표를 깜짝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별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 준비 때문에 제가 새벽에 나와 있었고 우리 국제부 조근 기자가 저한테 이 딱 성명 나오자마자 첫 보고가 이랬습니다. 부장,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희가 낚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했을 정도로 중대 성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혹시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건가? 강력하게 나가나? 아니면 반대로 깜짝 전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결국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하면서 여기랑도 북핵 얘기했다. 여기랑도 비핵화 얘기했다. 이 나라와도 얘기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자랑하는 거에다가 오히려 한미 FTA가 재앙이라는 부분이 귀가 솔깃할 정도로 눈길을 끌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자, 중대 발표라고 보셨습니까, 위원님? 뭐 지진에 비하면은 중대 발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데 익숙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화법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트럼프 발언에 이어서 백악관까지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혹시 한반도와 관련된 뭐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뭐 트럼프식 과장 화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 트럼프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걸 너무 크게 받아들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조금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참모들과의 수기 끝에 좀 조정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태를 봤었을 때 이번에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북한을 테러국에 이제 재지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북한, 미국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대화가 오고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순방하는 중에 트위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밝힌 입장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유화책이죠? 유화책이라고 하는 암시를 미국 내에 머물렀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내용으로 북한과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찬물을 껴안는 어떤 언행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조용히 그냥 별 내용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고 박사님, 이 메이저 스테이트먼트 이 어원을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뭐 중대 발표죠. 예. 근데 뭐 트럼프가 뭐 한국 언론 낚으려고 중대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 이 중대 발표라고 하는 게 아시아 순방 결과 보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워낙 우리 처지가 아주 예민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측이 나왔는데 그 추측이 된 내용들이 별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동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내용,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60일 동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잠잠합니다. 아시아 순방 과거 이 성과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고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중국과 일정 부분 물밑 협상이나 접촉이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셉 윤 육자 회담 미국 대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9월 중순부터 60일간은 일단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그 60일 후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쌍중단이죠. 예. 너무 이 북한의 도발이 격해지고 또 미국과의 이제 말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국무부가 지향하는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이제 가능성, 시작조차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일 동안 일단 쿨다운하고 대화의 이제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것이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조용히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대화가 계속 있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계속 진행되었는가, 이거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비행기 안에서 굳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대화가 진행은 되는데 북한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약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나가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전제는 무조건 비핵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중단은 안 된다. 프리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2009년에 냉각탑, 여면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좀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 희망적인 사인을 보였고, 그 결과가 이제 테러 지원국 제정에서 이제 북한을 제외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돌린다면 이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마지막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수를 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6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시아 순방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자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 발표다, 이야기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게 내일 북한을 방문하는 숭타오 대사. 뭐 우리 통일부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일단은 그 외부적인 모양만 보면 19차 당대회가 끝나서 그 전에 베트남, 라오스에도 같은 인물을 보내서 특사로 보내서 설명했었습니다. 중국이 원래 당대회를 하면 특사를 주변국에 보내서 설명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대외연락부장을 지금 북한으로 보내는 게 아주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숭타오 특사 대외연락부장이 가는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중해서 시진핑과 만났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나라의 정상과